사람 사이 쉼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친구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30년, 40년을 함께한 절친한 친구. 학창 시절부터 함께했고 결혼식에도 왔고 자식 낳을 때도 축하해주고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그 친구.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졌습니다. 전화하기가 망설여집니다. 만나자고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만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뭔가 어색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웃음도 억지스럽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친구가 변한 건가? 아니면 내가 변한 건가? 그런 감정 너무나 당연합니다. 50세가 넘으면 친구 관계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쉬웠습니다. 그냥 만나서 수다 떨고 술 마시고 웃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달라졌습니다. 친구는 성공했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돈이 많은데 나는 형편이 어렵습니다. 친구는 자식이 잘 됐는데 우리 자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건강한데 나는 병원을 다닙니다. 비교가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불편해집니다. 게다가 친구를 만나면 돈이 듭니다. 밥값, 술값, 커피값 부담입니다. 친구가 자랑하면 듣기 싫고 친구가 불평하면 공감하기 힘듭니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세, 60세, 70세가 되어도 친구가 많고 관계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50세가 되자마자 친구가 하나 둘 떠나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차이가 뭘까요? 더 놀라운 것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50세에 무슨 새 친구 하시겠지만 실제로 50세, 60세에 평생 친구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본 두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성호 할아버지 67세. 친구가 없습니다. 다 떠났어. 나만 혼자야. 명절에도 혼자입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TV만 봅니다. 외롭다가 입버릇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끊겼습니다. 박석창 할아버지 69세. 친구가 많습니다. 오늘은 누구, 내일은 누구. 주말마다 약속이 있습니다. 전화가 자주 옵니다. 항상 밖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바빠 죽겠어가 입버릇입니다. 5년 전에도 친구가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오히려 새 친구도 생겼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처지인데 무엇이 이 둘을 갈라놓았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평생 벗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도 편지로 친구들과 교류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제자들, 새로운 벗들을 만났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은 거울과 같다. 서로의 모습을 비춰주고 바로잡아준다. 나이가 들수록 벗이 더욱 소중하다. 벗 없는 노년은 등불 없는 밤길과 같다. 하지만 선생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을 사귀되 거리를 지켜라.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준다. 벗이 되려면 먼저 예의를 지켜야 한다. 오늘 저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50세 이후 왜 친구가 불편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생 친구를 유지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미 친구를 다 잃었어. 이제 와서 무슨...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친구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75세에 30년 만에 친구와 화해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68세에 복지관에서 새로운 절친을 만난 할머니도 봤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외로운 노년을 따뜻한 노년으로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젊었을 때는 괜찮았다. 20대, 30대에는 친구와 비교가 안 됐습니다. 다들 비슷했으니까요. 가난하면 같이 가난했고 고생하면 같이 고생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저축하고 결혼하고 다들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는 사업이 잘 돼서 큰 집에 삽니다. 나는 전세에 삽니다. 친구는 외제차를 탑니다.
나는 중고차를 탑니다. 친구는 해외여행을 자주 갑니다. 나는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친구 자식은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닙니다. 우리 자식은 취업도 못했습니다. 비교가 시작됩니다. 한 친구의 고백. 서울에 사는 김씨 58세 이야기입니다. 김씨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20대, 30대, 40대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되자 달라졌습니다. 친구는 사업이 크게 성공했습니다. 강남에 집을 샀습니다. 벤츠를 샀습니다. 김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경기도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10년 된 소나타를 탑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야, 오랜만에 만나자. 강남 맛집에서. 김 씨는 망설였습니다. 강남.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래도 친구니까.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친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그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놀랐습니다. 한 끼에 8만 원. 8만 원. 우리 가족 일주일 식비인데. 친구는 태연하게 주문했습니다. 여기 스테이크 맛있어. 와인도 한 병 시키자. 아, 나는 술은. 에이, 오랜만인데. 이 와인 30만 원짜리인데 괜찮아. 김 씨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내가 낼게. 친구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니야, 나도. 됐어, 됐어. 내가 형편이 좀 나으니까. 그 순간 김 씨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잘 된 건 좋은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나를 동정하는 것 같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그 후로 친구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느꼈는지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결국 둘은 멀어졌습니다. 정량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한양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돈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이 나를 동정하는 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니다. 벗은 동등한 관계여야 한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벗이 나를 낮게 보면 그것은 더 이상 벗이 아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벗은 서로 높이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으면 우정이 아니라 시해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가 잘 된 것을 축하하자. 부러워하지 말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자. 친구는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배려하는 것이다.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자. 너무 티 나게 잘난 척하지 말자. 내가 내는 건 좋지만 친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하자. 평생 친구로 남은 두 사람. 부산에 사는 두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승원 씨 62세와 박경호 씨 61세. 40년 친구입니다. 이 씨는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박 씨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경제적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둘은 여전히 절친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 씨 부유한 쪽의 배려. 만날 때 비싼 곳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며 냅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너도 잘 됐잖아 하며 친구를 인정합니다. 선물을 줄 때도 부담 안 되는 것으로 줍니다. 박씨 평범한 쪽의 마음가짐. 친구가 잘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러워하거나 시샘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 행복해하고 자족합니다. 친구의 배려를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40년째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부유한 쪽이라면 첫째, 비싼 곳에서 만나지 마십시오. 부담 없는 곳에서 만나십시오. 둘째, 항상 내지 마십시오. 돌아가며 내십시오. 셋째, 자랑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물어볼 때만 이야기하십시오. 넷째, 친구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다섯째, 친구의 장점을 인정하십시오. 너는 이런 게 대단해 하고 칭찬하십시오. 내가 평범하거나 어려운 쪽이라면
첫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친구는 친구고 나는 나입니다. 둘째,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친구의 배려를 악의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셋째, 시샘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축하하십시오. 넷째, 자신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섯째, 당당하십시오.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 젊었을 때는 비슷했다. 20대, 30대에는 가치관이 비슷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집 사고. 다들 비슷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했습니다. 50세가 되니 달라졌다. 그런데 50세가 되니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여전히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으면 안 돼. 더 벌어야 해. 어떤 친구는 이제 돈보다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건강이 최고야. 어떤 친구는 자식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만 잘 되면 돼. 어떤 친구는 이제 자식 놔두고 내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야.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가치관이 다르니 대화가 안 됩니다. 한 모임의 붕괴. 경기도에 있는 한 동창 모임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10명이 30년간 매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50대 후반이 되자 모임이 깨졌습니다. 왜일까요? 야, 우리 이번에 같이 주식 투자하자. 큰 돈 벌 수 있어. 나는 이제 돈에 관심 없어. 건강이 최고야. 무슨 소리야?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 나는 요즘 봉사활동하는데 보람 있어. 봉사? 그럴 시간에 돈이나 벌어. 우리 애가 취직을 못해서. 우리 애는 대기업 다니는데 요즘 승진 준비 중이야. 기분 나빠서. 그래. 나는 이제 자식한테 관심 끊었어. 내 인생이나 살 거야. 자식을 어떻게 그래? 부모가. 넌 자식한테 인생 바쳐라. 난 싫어. 점점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임은 없어졌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비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습니다. 유교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은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네가 가는 길을 나는 존중하고 내가 가는 길을 너는 존중해야 한다. 길이 다르다고 해서 벗이 아닌 것은 아니다. 맹자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한다. 조화롭지만 똑같지 않다. 소인은 동이 불화한다. 겉으로는 똑같지만 속으로는 조화롭지 않다. 대전에 사는 새 친구 이야기입니다. 정씨 65세, 최씨 64세, 한씨 66세. 40년 친구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씨 돈이 최고. 여전히 사업에 열중. 돈 벌어야 해. 최씨 건강이 최고. 매일 운동. 돈이 뭐가 중요해? 건강이 최고. 한씨 봉사가 최고. 매주 봉사활동. 남을 돕는 게 행복이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여전히 절친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서로를 존중합니다. 정씨, 최씨야, 너 운동하는 거 멋있어. 나는 못하지만 존경해. 최씨, 정씨야, 너 사업 열심히 하는 거 대단해. 나는 못하지만 응원해. 한씨, 너희 둘 다 대단해.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강요하지 않습니다. 정씨가 최씨에게 야, 너도 돈 벌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씨가 최씨에게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 서로의 선택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너한테는 그게 맞겠다. 나는 이렇게 살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이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도 좋네. 40년째 매달 만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인생을 살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강요하지 마십시오. 너도 이렇게 해야 해 하지 마십시오. 친구에게는 친구의 길이 있습니다. 둘째,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됐어 하지 마십시오. 가치관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셋째, 존중하십시오. 나는 다르게 생각하지만 내 선택을 존중해. 이렇게 말하십시오. 넷째, 공통점을 찾으십시오. 가치관이 달라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대화하십시오. 다섯째, 다양성을 즐기십시오. 너랑 나랑 다르니까 재미있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이유, 자존심이 커졌다.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세집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친구가 뭐라 해도 그래, 내 말이 맞아 하고 넘어갔습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해 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넘으니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충고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틀렸다는 거야? 친구가 지적하면 화가 납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면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자존심 때문에 30년 친구를 잃은 사람. 인천에 사는 윤 씨 59세 이야기입니다. 윤 씨에게는 30년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윤 씨가 정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정치가 왜 이래? 친구가 다른 의견을 말했습니다. 난 다르게 생각하는데. 윤 씨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뭐? 내가 틀렸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항상 내 말에 반대해. 야, 진정해.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거야. 진정하라고? 내가 흥분한 것처럼 말하지 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 씨는 화가 났습니다. 30년 친구가 나를 무시하다니.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친구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습니다. 그래도 30년 친구인데 후회되지만 이제 와서 먼저 연락하기가 자존심 상합니다. 결국 둘은 영영 헤어졌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학문적 견해가 달랐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이 나를 비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비판을 기뻐해야지 화낼 일이 아니다. 자존심 때문에 벗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 이롭다. 벗의 충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군자다.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 광주에 사는 김씨 63세 이야기입니다. 김씨도 친구와 크게 싸웠습니다. 친구가 김씨의 생활 방식에 대해 충고했습니다. 너 요즘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건강 생각해. 김씨는 발끈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마시는데? 너는 상관하지 마. 야, 친구니까 하는 말이야. 친구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둘은 크게 싸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씨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친구 말이 맞아. 나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친구가 걱정해서 한 말인데 내가 왜 화를 냈지? 자존심 때문에 친구를 잃으면 안 돼. 김씨는 먼저 전화했습니다. 야, 나야. 미안해. 내 말이 맞았어. 내가 자존심 때문에 화냈어.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간섭했어. 아니야, 친구니까 그럴 수 있지. 고마워. 둘은 화해했습니다. 지금도 절친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김씨는 말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친구 잃을 뻔했어요. 먼저 사과하길 잘했어요. 첫째, 비판과 무시를 구분하십시오. 친구의 충고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친구의 무시는 관계를 끊어야 할 신호. 대부분은 전자입니다. 둘째, 먼저 사과하십시오.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먼저 사과하는 게 어른이야. 자존심보다 우정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충고해줘서 고마워. 친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십시오. 넷째, 유머로 넘기십시오. 야, 너 나한테 훈계하냐? 하하. 고맙다. 웃으며 넘기십시오. 다섯째, 자존심보다 우정을 선택하십시오. 자존심을 지킬까, 친구를 지킬까?
고민된다면 항상 친구를 선택하십시오. 네 번째 이유, 나이 들면 피곤하다. 젊었을 때는 밤새 놀아도 괜찮았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새벽까지 수다 떨고 다음날 출근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넘으니 피곤합니다.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피곤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피곤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나아. 게다가 건강이 안 좋으면 더 힘듭니다. 약 먹고 병원 가고 쉬고. 친구 만날 에너지가 없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린 이유. 대구에 사는 한 할머니 67세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매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혈압이 높고 당뇨도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이 반복되자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피하나 봐. 5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건강이 좀 나아졌지만 친구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때 조금만 무리해서라도 만날 걸.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몸이 안 좋을 때가 많았습니다. 나이도 들고 추위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끊임없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를 가르쳤고 이웃과 교류했고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을 만나는 것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피곤하다고 벗을 멀리하면 더 피곤해진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부산에 사는 박씨 72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습니다.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매주 친구를 만납니다. 비결이 뭘까요? 첫째, 가까운 곳에서 만납니다. 먼 곳까지 가지 않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납니다. 둘째, 짧게 만납니다. 3시간씩 만나지 않습니다. 1시간만 만납니다. 셋째, 편하게 만납니다. 억지로 화려하게 놀지 않습니다. 그냥 차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넷째, 자주 만납니다. 한 번에 오래 만나는 것보다 자주 짧게 만납니다. 다섯째, 만나고 나면 힘이 납니다. 피곤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분이 좋아. 신기하게도 친구를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첫째, 만남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젊었을 때처럼 밤늦게까지 술 마시며 시끄럽게 만나지 마십시오. 낮에 차 마시며 조용히 만나십시오. 둘째, 시간을 줄이십시오. 3시간, 1시간. 부담을 줄이십시오. 셋째, 가까운 곳에서 만나십시오. 먼 곳까지 가지 마십시오. 동네에서 만나십시오. 넷째, 온라인으로도 만나십시오. 직접 만나기 힘들면 전화하십시오. 영상통화하십시오. 다섯째, 건강을 핑계 대지 마십시오.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말하면 친구가 떠납니다. 몸은 안 좋지만 너를 보고 싶어 하고 만나십시오. 다섯 번째 이유, 옛 친구만 고집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새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아. 옛 친구면 충분해.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옛 친구는 하나 둘 떠납니다. 이사를 갑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혼자 남습니다. 새 친구를 사귀지 못한 할아버지. 제주도에 사는 한 할아버지 70세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친구가 5명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들이면 충분해. 새 친구는 필요 없어.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친구는 서울로 이사 갔습니다. 한 친구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친구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한 친구는 가족 문제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지막 한 친구는 건강이 나빠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70세에 새 친구를 사귀려고 했지만 어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 할아버지는 외롭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제자를 받았습니다.
60대, 70대에도 새로운 벗을 사귀었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은 늙지 않는다. 벗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귈 수 있다. 80세에 20세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20세에 80세 친구를 사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장자도 말했습니다. 물이 마르면 다른 샘을 찾아야 한다. 벗도 마찬가지다. 서울에 사는 이씨 68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60세까지 친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서 하나둘 떠났습니다. 이사, 질병, 사망. 65세가 되었을 때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습니다. 이대로 혼자 늙어 죽는 건가?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다들 나이가 비슷한데 친해질 수 있을까? 서예반에 들어갔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2시간씩 서예를 배웠습니다. 처음 몇 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글씨만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글씨 잘 쓰시네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저는 이 씨라고 해요. 저는 박 씨예요.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업 끝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일주일 후 또 만났습니다. 한 달 후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친구가 5명이나 생겼습니다. 60세에 새 친구를 사귈 줄 몰랐어요. 너무 좋아요. 새 친구를 사귀는 방법. 첫째, 나이 들어서 무슨 친구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70세에도 80세에도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둘째, 나가십시오. 집에만 있으면 친구를 못 사깁니다. 복지관, 교회, 성당, 절, 동호회. 어디든 가십시오. 셋째, 규칙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한두 번 가고 안 가면 친구가 안 됩니다. 매주 매달 규칙적으로 가십시오. 넷째, 먼저 말을 거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라고 합니다. 다섯째, 공통 관심사를 찾으십시오. 취미, 운동, 봉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십시오. 여섯째, 나이 차이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보다 10살 어려도 10살 많아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친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50세 이후 왜 친구가 불편해지는지 배웠습니다. 첫째, 비교가 시작되었다. 경제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둘째, 가치관이 달라졌다. 다름을 인정하고 강요하지 마라. 셋째, 자존심이 커졌다. 자존심보다 우정을 선택하라. 넷째,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 만남의 방식을 바꿔라. 다섯째, 새 친구를 사귀지 않았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 친구를 사귀라.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벗은 내가 성공했을 때 축하해주고 내가 실패했을 때 위로해준다. 내가 틀렸을 때 바로잡아주고 내가 외로울 때 함께 있어준다. 이것이 진짜 벗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이 세 종류 있다. 좋은 벗, 나쁜 벗, 그저 그런 벗. 좋은 벗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나를 성장시킨다. 한 할아버지의 깨달음. 강원도에 사는 한 할아버지 74세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친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었을 때 친구가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다들 어디 갔지? 나를 버린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숫자가 아니구나. 질이구나. 그 한 명의 친구가 진짜 친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준 사람. 할아버지가 우울할 때 전화해서 위로해 준 사람. 할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충고해 준 사람. 할아버지가 외로울 때 찾아와 준 사람. 그 한 명이 100명보다 소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한 명이면 돼요. 정약용 선생의 마지막 말씀. 정약용 선생은 75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 평생 가장 큰 축복은 좋은 벗을 만난 것이었다. 벗이 없었다면 유배 생활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벗이 없었다면 학문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버시자 스승이었다. 고맙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야, 나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 한 통화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친구와 싸웠다면 먼저 사과하십시오. 자존심 버리고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셋째, 새 친구를 사귀러 나가십시오. 복지관, 교회, 동호회. 어디든 가십시오. 넷째, 친구의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너는 내 방식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다섯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고마워. 네가 내 친구여서. 친구는 노년의 빛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노자는 말했습니다. 홀로 가면 빠르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좋은 벗은 인생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다. 어느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친구가 있는가? 예,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시험해보라.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해보라. 그때 기꺼이 일어나서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제자는 여러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대부분은 귀찮아했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내일 와. 하지만 한 친구는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서 들어와. 내가 뭘 도와줄까?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100명이 아니라 1명이면 충분하구나. 당신은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친구와 멀어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옛 친구를 회복하고 새 친구를 사귀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자존심 버리고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노년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따뜻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오늘 보고 싶은 친구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올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 쉼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